달리기를 막 시작했을 때 폰을 손에 들고 뛰어본 기억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폰을 손에 들고 러닝을 시작하죠. 근데 이게 꽤 불편해요. 한쪽 손에 무게가 실리면 자세가 무너지고 운동 효율도 확 떨어집니다. 팔의 앞뒤 움직임, 즉 팔치기가 제한되면 러닝 효과도 줄어들어요. 게다가 손에 땀이 나면 폰이 미끄러져서 떨어뜨릴 위험도 커져요. 요즘 폰 비싸잖아요. 액정 한번 깨지면 수리비도 몇십만 원 그냥 나오죠. 이 모든 문제를 단돈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러닝벨트예요. 물론 마라토너나 아마추어 선수들처럼 비싼 러닝벨트를 쓰면 기능도 좋고 착용감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K 직장인입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에 잠깐 짬내서 운동하는 입장에서 비싼 제품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가볍고 가성비 좋은 벨트를 찾아봤죠. 유튜브에서 벨트 추천 영상도 찾아봤는데 어떤 벨트는 댓글에서 이건 고인물만 아는 가성비 끝판왕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주문해서 써봤는데 지금은 이것만 써요. 사실 그전에도 여러 벨트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비교 영상도 찍고 싶어서 쿠팡에서 다른 타입도 더 주문해봤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써본 벨트들의 장단점과 왜 이 제품만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1. 어떤 러닝벨트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쿠팡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러닝벨트들이 있어서 선택하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도 평소에 선택을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 좋은 러닝벨트를 정해봤어요. 저는 딱 4가지를 봤습니다. 고정력, 수납력, 가성비, 그리고 세탁입니다. 첫 번째, 고정력입니다. 러닝벨트를 차는 이유는 폰이나 소지품을 들고 뛰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벨트가 흔들리면 운동에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벨트를 차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등으로 골라봤어요. 두 번째는 수납력입니다. 저는 뛸 때 폰, 차키, 간단한 카드 정도는 꼭 챙겨요. 근데 이걸 다 못 넣는 벨트면은 굳이 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납력이 부족하면 차나마나입니다. 세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운동도구는 쓰다 보면 망가지고 닳아서 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망가졌을 때 다시 살 때 부담이 없는 가격이어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세탁입니다. 전 운동이 끝나면 운동복이랑 다 같이 그냥 세탁기에 돌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손빨래까지 해야 한다면 저는 솔직히 귀찮아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귀차니즘이 심한 분들은 생각이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참고로 버클형 벨트는 세탁기에 넣으면 플라스틱 버클이 세탁기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세탁기 돌리기 어렵고요. 벨크로형은 세탁은 되는데 건조기까지 돌리면 접착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댓글들도 봤고 제품이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레 사용감이 생기니까 점점 덜 달라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밴드형은 세탁 시 소리도 안 나고 건조기까지 돌려도 제품이 그대로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기준으로 여러 제품을 비교해봤고 지금 쓰는 벨트는 이 4가지 조건을 꽤 만족합니다. 2. 제품 테스트 3가지. 러닝벨트를 사뒀으니 이제 좋은 날씨에 트랙이나 길거리에서 뛰는 제품 리뷰 비 온다는 걸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겠죠? 근데 이번 주 날씨가 문제였습니다. 계속 비 예보에 심지어 호우주의보까지. 솔직히 좀 고민됐어요. 이건 찍지 말라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잠깐만. 러닝벨트는 원래 방수가 다 되는 제품이잖아. 그래서 그 순간 바로 결심했어요.
차라리 이 기회를 활용해서 고정력, 수납력, 방수력까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테스트 해보자고. 그래서 비 오는 날 트랙에 나가서 실제로 어떤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제 한 몸 희생해서요. 고정은 잘 되는지, 수납한 물건들이 떨어지거나 흔들리진 않는지, 비를 맞았을 때 안쪽까지 젖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뛰었어요. 이번 테스트는 그냥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쓰는 입장에서 어떤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리뷰는 영상에서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러닝벨트 제품 테스트, 제품 리뷰 영상 갑니다. 첫 번째, 루민용입니다. 루민용 같은 경우 이어폰 줄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요. 수납은 3개 가능한 제품입니다. 뒤에 원단은 배가 쓸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원단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좀 배가 쓸리는 느낌이 있었고 많이 지금 여름 같은 경우 많이 더웠어요. 배에 땀이 찰 정도로 더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버클 형식인데요. 이 버클도 세탁을 할 때 세탁기에서 소리가 계속 나겠죠. 그래서 거의 손빨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멀어진 제품입니다. 두 번째, 시로이인데요. 이거는 어딜 가든 뭐 기본 러닝벨트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격도 뭐 10,000원 안 됐던 것 같고 이것도 버클 형식이고 수납 공간이 딱 한 곳 있어서 휴대폰하고 뭐 간단한 차키나 카드 정도는 수납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러닉스인데요. 이 러닉스는 일단 보시기에도 올블랙이라 디자인이 일단 가장 깔끔해요. 깔끔하고 이게 뭐 한국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제품 리뷰도 제품 정보도 본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저기 벨크로 형식입니다. 벨크로 형식이라 고정력하고 그런 수납도 괜찮았는데 저는 폴드폰 수납하는 걸 보여드리자면 폴드폰은 조금 빡빡해요. 조금 널널하진 않고 딱 들어가긴 하는데 적당합니다. 디자인이 가장 복대 같지 않아서 무난했다.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네 번째, 이제 노바핏이라는 건데요. 약간 수납 공간도 3개고 좀 디자인도 그래도 나쁘지 않죠. 이 반사판 같이 만든 게 이제 밤에 빛나서 운동할 때 보호해주는 역할이고요. 이 지퍼도 단단해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운동할 때 은근히 거슬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있었고 그리고 이게 벨크로 형식. 이 벨크로 형식이 고정력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 중간에 이 중간 벨크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디테일을 좀 선보였죠. 대신에 이제 세탁할 때는 좋은데 건조기 돌리고 막 하면은 점점 접착력이 자연스레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얘는 디테일하게 이제 이어폰 줄이 뒤에 있습니다. 핸드폰 넣고 이제 뒤로 빼서 좀 더 거추장스럽지 않게 만든 제품 같죠. 다섯 번째, 스포벨 밴드형입니다. 얘는 이제 360도로 입어서 입고 벗는 형식인데 수납력하고 고정력은 제 기준에는 제일 좋지 않았나. 이렇게 앞에 배번호를 달 수 있는 것들도 있고 360도 다 되고 이제 차키 같은 거 걸 수 있는 부분과 뒤에 이제 등산 스틱 같은 거 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간단한 가을 같은 경우 좀 추워서 옷 입고 나왔다가 다시 더우면 이 뒤에다 걸어도 돼요. 제가 일단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런 용도로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장거리 갈 때는 얘밖에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앞에 핸드폰 놓고 뒤에 물병을 넣든 아니면 앞에 물병을 놓고 뒤에 이제 핸드폰을 놓든 수납력이 많아야 이제 장거리로 좀 뛸 수 있거든요. 저도 아직 장거리는 많이 못 뛰는데 그렇게 멀리 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좋지 않나. 이 스포벨 1이고
여섯 번째 스포벨 이제 플러스라고 또 있습니다. 얘는 이제 내 소지품 중에 좀 망가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비 올 때 뛰거나 뭐 겨울에 뛰거나 그럴 때 필요한 이제 소지품 보관용이죠. 방수가 되고 배 앞쪽으로 있는데 이게 좀 여름엔 좀 더울 수 있어요. 방수다 보니까.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나 더 이 스틱 아까 넣었던 부분을 반사판으로 만들어서 저녁에 혹시 뛸 때 자동차가 오거나 했을 때 비춰서 내가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살린 플러스 제품입니다. 원과 한 3, 4천 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겨울에 입고 이거는 지금 여름에 입으려고 음, 사용 중입니다. 얘는 한 두 달 정도 지금 사용한 두 달 정도 됐어요. 했는데 저는 요새 사실 이것만 차고 갑니다.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입고 벗는 방식에서는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뒤로 이렇게 차는 형식과 이제 위아래로 이제 밖에서 입는다 하면은 아무래도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방수력 테스트. 방수력을 어떻게 테스트해야 하나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 제가 직접 차고 샤워기로 물을 맞아가며 테스트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벨트 안에 휴지를 한 장씩 넣고 10초 정도씩만 물을 사용해봤어요. 물 낭비도 좀 줄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서요. 오죽런 때처럼 앞에서 빗물이 그대로 오는 상황을 상상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스포벨 플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방수를 제대로 못 막더라고요. 지퍼 주변은 확실히 방수 커버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구조가 완벽하진 않아서 그런지 샤워기로 물을 직방으로 맞히니까 대부분 조금씩 새더라고요. 특히 앞쪽 지퍼 부위가 생각보다 약했어요. 결국 빗물은 앞에서 맞는 거니까 우중란을 생각하면 이 테스트 방식도 꽤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완전히 다 젖은 건 아니고 휴지가 조금 축축해졌을 정도? 이 가격대 제품들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벨트는 두두두두두 스포벨 플러스와 스포벨 플러스와 일반 스포벨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추천드리냐면 스포벨 1 같은 경우 일단 수납 능력이 아무래도 너무 뛰어납니다. 360도 다 수납이 가능하다는 이유도 있고 일단 소지품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넣고 빼는 게 너무 편해요.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게 일단 그게 은근히 이제 벨트를 이렇게 착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넣기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넣고 쉽게 빼고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편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뛰다 보면은 그래도 어, 경쟁 속도 기록보다도 그냥 마라톤 5km, 10km 정도 나가볼까라는 생각 들고 좀 더 몇 번 나가봤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배번호 달 수 있다는 이런 디테일과 이런 차키 같은 거 들고 다닐 때 위험하니까 분실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이런 뒤에도 가격 대비 이건 19,800원인가 하는데 가격 대비 제일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지금 여름용으로 쓰면 좋아요. 그 원단도 매시라 제가 이렇게 비치죠. 매시라서 그런 부분도 가장 좋았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 플러스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에는 이 방수 원단용으로도 쓰고 이게 또 은근히 배 쪽에 보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 올 때는 전 잘 안 뛰긴 하는데 혹시나 뛰다가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요걸 착용했을 때 좀 도움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반사 원판도 디테일이 보였고요.
이거에 조금 상위 호환이라면 이제 살로몬 벨트라고 있는데 그거는 가격대가 이거야 2배 정도? 2배? 3배? 3배까지는 안 되고 2배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나 조금 가성비 있는 걸 찾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 제품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랑 이거. 플러스는 23,400원? 23,000, 4,000원 정도 합니다. 이 가격표도 여기 올려드릴게요. 가격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달릴 때 음악을 꼭 듣는 편입니다. 케이던스에 맞춰 리듬을 타야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핸드폰이 필수예요. 러닝벨트에 폰을 넣고 달려야 이 음악이 안 끊기거든요. 물론 고가의 골전도 이어폰이나 가미너치 같은 고급 기기를 쓰면은 폰 없이도 음악을 듣고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직장인은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성비 있게 달리는 방법을 찾았어요. 제 생각엔 운동이든 뭐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 시작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벨트 없이 먼저 뛰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내가 이게 불편해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씩 계산해 나가면 돼요. 예를 들어 뛰다가 이제 소지품이나 뭐가 이렇게 거슬린다. 그럼 그때 이제 러닝벨트를 사는 거죠. 제 이 영상을 보고요. 처음부터 많은 러닝 장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무릎, 발목, 발바닥 한 번에 30분 정도만 뛰었는데도 막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아프면 막 며칠 쉬고 그랬어요. 그러다 느꼈습니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뛰어야 되겠구나. 페이스를 너무 높였던 거죠. 누군가는 30분 이상 막 뛰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저는 5분, 아니 1분만 뛰어도 힘들면 일단 멈췄어요. 멈춰고 쉬고 걷고 쉬고 막 도전했습니다. 오늘 막 못 뛰었다고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또 나가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요. 달리다 보면은 어느새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30분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요즘은 달리기까지도 속도 경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달리는 거잖아요. 느리더라도 꾸준히 내 몸의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달리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6가지 러닝 매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기 힘드실 수 있으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